자, 이번 시간은 제목이 등비수열이에요. 두 번째 단원 등비수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등차 수열과 똑같아요. 등차가 등비로 바뀐 것밖에는 없어요. 됐죠? 과연 그럼 무슨 일이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정의. 글씨 왜 이렇게 조그마냐? 근데 저거 눌렀니? 촬영되고 있니? 자, 등비수열의 정의예요. 잘 안 보일 테니까. 자, 등차 수열이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다면 등비수열은 B자가 등장했으니까 연속된 두 항에 B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 연속된 두 항의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느냐? 공비라고 부르고 쓸 때는 R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됐죠? 그럼 등차 수열과의 차이점 좀 봅시다. 등차 수열은 두 항의 차를 보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빼기의 문제였어. 맞죠? 근데 등비 수열은 나눗셈의 문제잖아. 둘이 나눈 게 일정한 거지. 그 얘기는 뭐야? 곱하기 나누기 문제로 바뀌어 버렸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요. 됐어? 예를 들면 이렇게 쓰인 수열들은 두 항의 B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B를 봤더니 곱하기 2를 하면 된대요.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요 2가 일정하네. 요 녀석을 공비로 부르겠다고요. 됐어? 그럼 뭐 이런 것만 있겠어? 3 2분의 3 1 3분의 1 9분의 1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얘는 봤더니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를 공비라고 부르겠다. 어렵지 않죠? 그럼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는 일반 항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돼? 그럼 얘 일반 항부터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2를 한 번 곱하면 너야. 여기다 2를 한 번 더 곱하면 4니까 첫째 항의 기준으로 공비를 2번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3번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됩니다. 됐죠? 이것도 간격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너의 일반 항은 첫째 항 1에다가 2를 총 몇 번 곱하면 되느냐? 2를 n-1번 곱하면 된다고요. 돼? 자, 너는 일반 항이 어떻게 되니? 초항이 3이고요. 공비가 3분의 1짜리인데 이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더라. 요렇게 문제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연속된 두 항의 B가 일정하니까 첫 번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을 식으로 써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연속된 두 항의 B,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의 관계. 이게 R로 일정해요. 이걸 공비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살짝 바꿔보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다음 항은 그 전 항에다가 R만큼 곱하면 돼요가 된 거라고요. 됐죠? 자, 일반 항을 찾으러 갑니다. 일반 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N은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의 문제라고요. 공BR을 n-1번 곱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지. 이해돼? 다만 정의역이 자연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게 등비수열의 답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찾으면 끝이라 그랬어? 근데 그 과정상에 더하기 빼기만 하죠. 맞지? 그럼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를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등비수열은 곱하기 나누기 문제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하고 빼서 초항과 공비를 찾을 수는 없다고요. 둘이 곱하거나 나눠서 시험 문제를 찾는 거다. 이해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몇 개만 볼게요. 하나만 봅시다. 여기 숫자들이 쭉 써 있습니다. 요렇게 세수만 볼게요. 요렇게 세수를 봤더니 잘 봐. 2를 곱했고 2를 곱했어. 8의 입장에서 보자면 됐어? 그런데 이 세 세수의 가운데 있는 이 16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2를 곱했고 2를 나눴습니다. 16 곱하기 2, 16 나누기 2. 그럼 이 둘이 곱하면 16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런데 등차 중항은 합을 더 구할 때 사용하지만 등비중항은 합을 구할 때랑은 관계가 없어. 왜? 이것들끼리 지금 곱하기의 문제가 돼버렸잖아. 이해하시죠? 자, 그럼 봐봐. 8과 32를 곱한 건 16, 가운데 녀석의 제곱과 똑같아.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됐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자, 이 등비중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등차 중항을 합의 평균, 그래서 평균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등비중항은 곱을 평균 낸 거예요. 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곱의 평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하 평균이라고 불렀던 거라고요. 이해돼? 그럼 봐봐. 야, 1, 2, 3, 4, 8, 16을 곱하래.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를 곱하래.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가운데 있는 4가 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4가 5번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돼? 실제로 그렇죠. 왜? 너랑 나랑 곱하면 4의 제곱, 너랑 나랑 곱해도 4의 제곱, 너까지 곱했으니까 4를 5번 곱했어. 이런 뜻이 돼버렸죠. 됐나요? 자, 요 안에 숨어있는 몇 가지. 자, 첫 번째.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이래요 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B제곱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아요. 됐죠? 만약에 저 세 수가 다 양수야. 그러면 B가 루트 AC와 똑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에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두 수의 평균이고요.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곱의 평균이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등비수열처럼 늘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지금 깜빡 졸린 것 같은데? 그 다음 여기서 정의가 하나 더 등장한다 그랬죠? 좀 자리가 모자르니까 아마 여기까지 찍히나? 여기까지 찍히는 거지. 자, 두 번째 요 위로 가겠습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녀석이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수열이 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속한 관계로 보는 거라 그랬어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등비 수열의 정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너를 만족하든 뭘 만족하든 다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됐어? 똑같아요.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한 감이 있지만 이미 등차 수열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차이점만 보면 된다고. 더하기냐 곱하기냐의 차이가 있다고요. 됐어?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딱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그럼 나머지 수열들은 다 뭐냐? 등차와 등비를 적당히 잘 사용해서 나타내는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야, 저 끝까지가 근데 잘렸어. 조금 잘렸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 항을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등차수열도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보세요. 첫째 항이 2래요. 너무 쉽잖아. 첫째 항 A라고 씁니다. 첫째 항이 2래요. 네 번째 항이래요. 그런 순간 네 번째 항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네 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거죠. 그러니 너는 2에다가 공비를 3번 곱했더니 54가 됐어. 따라서 R 세제곱이 27이야. R은 3이야가 된 거죠. 그럼 내가 찾는 일반항 AN은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2번 다섯 번째 항이래요. 나는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너를 AR 4제곱이라고 써주고 네가 마이너스 48이다. 여덟 번째 항이래요. 여덟 번째 항이면 초항에다가 공비를 7번 곱한 거고 그게 384라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문제였으면 둘이 더하고 빼기의 문제였지만 등비 수열이 되는 순간 지수랑 관련돼 있잖아. 지수의 문제는 곱하기 나누기의 문제라고요. 둘이 나눠버리시면 됩니다. AR 7제곱분의 AR 4제곱이 마이너스 384분의 48이 됐다고요. 와씨, 얼마 곱하면 되냐 이거? 16이면 30이요. 16이면 3이고요. 16으로 나누면 2, 4, 24.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럼 R 세제곱분의 1이니까 따라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R이 마이너스 2다를 찾았고요. 됐죠?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초항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이 마이너스 48. 초항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가로 쳐주셔야 돼요. 음수는 마이너스가 존재할 때는 가로를 좀 치셔야 됩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2번.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3짜리인 등비 수열을 따른대요. 그럼 내가 찾는 AN은 첫째 항이 5고 공비 3을 n-1번 곱했을 거라고요. 됐죠? 이 녀석이 언제 만보다 커지니? 10의 4제곱보다 커지니? 노가다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로그를 취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상용 로그랑 연관돼서 3의 n-1제곱이 커요. 그럼 2000입니다. 나보고 노가다 하란 얘기야. 이건 양변에 로그 쓰는 게 아니고 3의 5제곱이 243이고요. 3의 6제곱이 729입니다.
3의 7제곱이 2000보다 커져요. 따라서 n-1이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됐나? 이건 노가다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자, 등차 수열에서도 나왔죠? 등비 수열에도 이런 거 충분히 나온다. 숫자를 집어넣었대요. 3 x1 x2 x3 243이래요. 먼저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총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첫째 항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에요. 그러니 이 243이라는 녀석은 첫째 항 3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게 된다고요. 됐어? 따라서 R 4제곱이 81이야. 그럼 흔하게 학생들이 그냥 R은 3이네 이렇게 쓰지만 마이너스 3도 된다고요. 됐어? 여기까지 돼? 그럼 x1이 될 수 있는 건 3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다시 플러스가 돼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고요. 됐죠? 시험 문제 뭐 구하래요? x1 곱하기 x3를 구하래요.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3의 6제곱이 된다. 됐니?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아, 혹시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뭐가 보이느냐? x2의 제곱은 3 곱하기 243이야. 네가 가운데 항이잖아. 이해돼? 그럼 x2의 제곱은 x1 곱하기 x3이기도 하죠. 됐어? 이 얘기 무슨 뜻이야? 등차수에서 이렇게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둘이 더한 거 계속 같다고 그랬죠? 등비수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둘이 곱한 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돼? 그래서 둘이 곱한 거 이거니까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다. 됐죠? 자, 세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저기 나온 모든 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1보다 커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세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아요. 요것만 해주면 된다. 됐죠? 전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다. x가 0이거나 5다. 자, 0이 될 수는 없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5다. 됐나요? 자, 5번 등차수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보자. 감마라고 놓고 풀고 알파 감마의 제곱은 알파 감마는 베타의 제곱과 똑같아.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알겠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말고 R분의 알파 R 요렇게 놓고 싶어요. 요렇게 놓고 문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등차 수열량은 다르게 얘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다 똑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선 세근의 합 등비수열은 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자, 이걸 그대로 썼더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됐어? 그래서 요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너 가운데 항을 알파라고 온 겁니다. R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알파 곱하기 R은 2고요. 알파 베타 둘이 곱하래요. 둘이씩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R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둘이 곱하면 알파 제곱 이렇게 둘이 곱하면 알파 제곱분의 R 2가 1이고요. 됐죠? 자, 지금 현재 등비수열의 문제 풀고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의 문제라는 걸 인지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소리야? 이건 알파로 묶이고 이건 알파 제곱으로 묶여. 여기서 요렇게 가는데 뭐 곱한 거냐면 알파를 곱한 거와 동일해졌어. 이래? 너한테 알파 곱하면 너고 너한테 알파 곱하면 너고 너한테 알파 곱하면 너잖아. 돼? 따라서 알파의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느냐?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고요. 돼? 그럼 그 다음 할 일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집어넣어. 2R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아, 이것도 하지 마. 그 다음 할 일은 알파로 나눕니다. 아이, 요렇게. 됐죠?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네가 그냥 4로 바뀐 것 뿐이야. 아, 왜 자꾸 간말을 써? 내가 찾는 거 R이니까 양변에 R을 곱합니다. R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됐어? 하지만 뭐 근해 공식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 봅시다. K를 찾으래요. 그럼 우리가 찾는 K는 너의 곱이니까 알파의 세제곱 구하는 거네. 아, R을 구할 필요가 없었네.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R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R을 구한 다음에 답을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해서 9등분 할 거래요. 자꾸 글자가 좀 잘렸습니다. 9등분 하여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9등분 한 다음에 중앙의 걸 제거하든 끝에 있는 걸 제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9등분 한 다음에 하나를 제거한다는 얘기야. 9분의 1만큼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9분의 8이 남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에 남은 결과 8개의 정사각형을 각각이야 또 각자 또 9등분 한 다음에 하나를 버렸으니까 또 9분의 8이 남았겠지? 그럼 그 전에 있는 거에 9분의 8이 남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걸 막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다고. 봐. 너 25였어. 근데 이 중에 하나 버렸잖아. 그러면 총 9등분 했으니까 요 한 칸의 크기가 9분의 25인데 그런 게 8개 남았다고. 돼? 이해돼? 그럼 다시 봐봐. 이 부분이 있었어. 이 부분을 9등분 했어. 그 중에 하나 버렸으니까 이거에 9분의 8 남았겠지? 그런 게 또 몇 개 있어? 또 8개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 첫 번째 시행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안 말라. (25에서) 9분의 8이 남은 거라고요. 너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25 곱하기 9분의 8에서 그것들을 다 전부 각자 9등분 했지만 그냥 전체에서 다 9등분 한 거 마찬가지잖아. 너의 9분의 1 버리고 너의 9분의 1 버리고 너의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버린 거니까 남은 거에서 9분의 1을 버린 거잖아. 이해돼? 그럼 또 9분의 8이 남았겠지 뭐. 됐니? 그럼 뭐 가령 n번 실행했어? 그러면 25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 되겠죠. 왜냐? 한 번 실행했을 때 9분의 8 한 번 곱하고 두 번 했을 때 9분의 8 두 번 곱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듯이 등비수열도 합을 계산하는 방법만 좀 배우시면 돼요. 공식은 외우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이 공식을 뭐 아무리 잘 이해하고 뭘 해도 외워서 쓰는 거야. 마지막에 이해한 다음에 외우지 못해서 못 쓰면 아무 소용 없어. 자, 똑같습니다. 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차수에서는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냐면 이 기준을 이렇게 본다면 D를 더하고 D를 빼고 D를 더하고 D를 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됐죠? 근데 등비수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우선 다 A 일반 항처럼 써볼 거예요. 너를 A라고 보면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n-1번째 항은 AR의 n-2제곱, 너는 AR의 n-1제곱입니다. 이걸 A로 묶으면 돼요.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이거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방법,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사라지게 해주는 게 좋아. 합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합니다. 자, 갑니다. 곱한 다음에 한 칸씩 밀어서 쓸게요.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이고요. 여기다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돼요. 여기다 R을 곱하면 AR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 R을 곱하면 AR의 n-2제곱,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n-1제곱,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n제곱. 이렇게 된다. 됐어? 이 둘이 빼. 그럼 1-R의 SN은 사라지잖아. 이렇게 쓱쓱 다 사라진다고요. 남는 게 A-AR의 n제곱, 따라서 A의 1-R의 n제곱. 됐니? 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결론. 가서 나눌 거잖아. 1-R로 양변을 나눠야겠지. 그럼 R은 얼마일 땐 안 돼? 1일 땐 안 돼. 왜? 0으로 나누는 건 세상에 없어. 됐어? 그래서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자, 나는 1-R, R이 1보다 큰 수야. 그래서 R 빼기 1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니까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됐죠? 단 이건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럼 선생님 공비가 1일 땐 어떻게 해요? 보세요. 공비가 1이잖아요? A 모든 항이 다 A란 얘기지? A가 N개 더해진 거니까 NA가 됩니다. 공비가 1일 때는. 됐죠? 우리가 공비가 1일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333333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 1-R이든 R-든 관계없습니다. 1-R을 분해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 요 n은 요 n과 동일한 거예요. AN에 붙어있는 n하고는 관계가 없어. 알겠어? 이건 무조건 항의 수입니다. 됐죠?
요 증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에 나중에 또 쓰게 될 거니까 잘 봐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항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x의 n제곱 빼기 1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에 xn-1제곱 더하기 xn-2제곱 더하기 쭉 가서 x 더하기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의 4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요 녀석을 a로 묶어봤더니 뒤에서부터 썼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r 빼기 1을 곱하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다. 이걸 곱하면 이게 이 다항식과 똑같아서 이런 식이 성립할 수도 있다. 됐어?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란 얘기야.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있고 방법은 이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외워서 문제 푸는 거다. 됐지? 조금 어려운 내용은 우리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등차 수열처럼. 됐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7번) 공비가 양수인 두 번째 항 AR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이 8이래요. 됐죠? 둘이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되는데 잘 봐. 그냥 이제 바로 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몇 번 곱해야 되냐면 R을 4번 곱해야 돼요. 그런데 총 16이 곱해졌다고요. 됐어? 여러분 직접 나누세요. 선생님은 그냥 암산한 거예요. 그럼 R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는 2라고요. 그럼 초항은 얼마가 되느냐? 초항은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4분의 1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8번째 항까지 합을 찾으래요. S8. 그럼 1 빼기 R보다는 이건 R 빼기 1 빼기 R보다는 R 빼기 1이 좋겠죠. 음수 안 만들고 싶어. 2 빼기 1에 초항이 4분의 1 2에 8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8번 5번째 항까지의 합 10번째 항까지 합 이거 등차수에도 그대로 나왔죠. 그죠?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요. 5번째 항 R 빼기 1에 A에 R의 4제곱 빼기 1 5번째인데 5제곱 빼기 1 네가 5다. S에 10 R 빼기 1에 A에 R의 10제곱 빼기 1 너의 값이 20이다.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초항과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등차 수열은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런데 등비 수열은 둘이 나누기를 하는 거라고 무조건이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인수분해 여러분 바로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10을 S5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A 사라지고 R 빼기 1, R 빼기 1 사라지겠지? 그럼 남는 게 R 5제곱 빼기 1, R의 10제곱 빼기 1이야. 됐어? 그 다음 너분의 너니까 네가 4가 된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마 얘들아. 10제곱은 5제곱의 제곱이야. 10제곱을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알겠어?
그럼 요 5제곱이 요 10제곱이 5제곱 더하기 1, 5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된다고. 그러니 아래 5제곱 플러스 1이 4다. 아래 5제곱이 3이다. 됐어? 근데 뭘 몰라? R 빼기 1을 몰라. 구하려고 하지 마. 알겠어? 구하려고 하지 마. 그럼 내가 찾는 건 S의 15입니다. R 빼기 1에 A에 R에 15제곱 빼기 1입니다. 나 뭐가 너무 궁금하냐면 얘만 알면 돼. 얘만. 돼? R을 따로 구할 순 없어. 왜? 5제곱분의 1 쓸 거야? 그럴 순 없잖아. 됐지? 그래서 요 녀석 갖고 옵니다.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너 3이래. 2가 오잖아. 됐어? 그럼 요만큼이 2분의 5라고. 그래서 내가 찾는 답 2분의 5에 곱하기 R의 15제곱은 너의 세제곱이야. 3의 세제곱 빼기 1 5 곱하기 1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됐죠? 다른 풀이는 분명히 이 연습을 다 하신 다음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동일합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새로워진 건 없어. 알겠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등장할 거고 첫째 항의 값은 S1의 값으로 할 건데 그 S1과 내가 구한 일반항 AN에서의 A1이 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룰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룰 거다. 내용은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됐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그거 말고 다른 여타 기타 여하의 다른 게 돼도 다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야. 됐어? 갑니다.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등장했어요. 그럼 첫째 항을 찾자고요. 첫째 항 먼저 찾는 겁니다. A1은 S1의 값으로 하는 거라고요. 1 집어넣으면 4, 3, 12 플러스 4K입니다. 자, 그럼 내가 찾는 AN은 SN에서 Sn-1을 뺍니다. 자, 상수항은 어차피 사라진다는 걸 알죠? 됐죠? 묶어주세요, 제발.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2 남고 1이 돼서 3 곱하기 2의 n제곱입니다. 이건 두 번째 항부터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첫 번째 항은 12 플러스 4K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됐어?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 그랬느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래? 그러면 여기서 구한 A1과 여기서 구한 S1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돼? A1 6 되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아직 활용이 조금 더 남았고요. 잘 보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푼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갖고 푼 거예요. 여기까지 숙제를 잘 해오셔야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고 좀 새로운 풀이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